자, 이번에는 PS1과 PS2를 동시에 사용해서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연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스몰이라는 이런 잡지, 꽤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에 2013년에 이제 발표된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타마 빌러라는 연구자에 의해서 이제 수행된 것입니다. 이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한번 이제 초청을 했고요. 제가 2000 그러니까 12년에 이 그룹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이제 화학과만 해도 이제 세계 한 랭킹 한 52 정도 되는데 이제 미리 이제 연락하고 갔는데 그때 이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를 렌트해서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데 너무너무 길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딱 이제 러시아 때 이제 맞춰서 어떻게 그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더구나 이제 예루살렘 대학이 두 군데 있던 걸 모르고 그냥 내비가 알려주는 데가 같은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어떻게 찾아가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늦게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자기 실험실을 구경시켜 주는데 그 1층과 2층을 아주 전체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모든 기기는 다 있고 아주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포토 시스템 1과 포토 시스템 2를 어떻게 분리해서 실험을 했냐.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경험이 없으면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분리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그 레이첼 네오슈타이라는 그 같은 학교에 그 생물학과에 이제 있는 이 여자 교수가 분리해 준 거를 이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논문을 보면은 포토 시스템 1과 포토 시스템 2가 나오는 것을 항상 이번 이름도 같이 따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좋은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자기 포스트닥터 2명을 소개시켜줘서 그래,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포스트 시스템 1과 2를 동시에 표면에 이제 어셈블리를 시켜서 이제 포토커런트를 재는 그런 실험을 해서 이제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 연구가 더 있는데 한번 제가 이 논문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여기 이제 딜레코이드 멤브레인이 있고 여기 포토 시스템 2가 있고 사이트크롬 컴플렉스가 있죠. 여기가 포토 시스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전달이 이제 빛을 받아서 이제 쭉 이쪽으로 이제 대기도 하고 또는 이게 전자전들이 이제 사이클릭으로 이제 대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왔으면은 혹시 아시겠지만은 전극에 이제 포토 시스템 1을 이렇게 입혀 놓으면 말이죠. 이 전자가 이 포토 시스템 1으로부터 전극으로 전자가 전달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포토 에노드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는 이 전자 공유체가 필요하죠. 이 논문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게 전자가 전극으로부터 포토 시스템 1으로 이렇게 또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포토 캐소드 커런트가 흐르죠. 이제 반면에 포토 시스템 2를 이제 전극에 입혀놓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물이 이제 산화돼서 나오는 전자가 전극으로 이동돼서 포토 에노드 커런트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인가요? 제가 설명 드렸는데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은 포토 시스템 2도 이제 포토 에노드 커런트가 흐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온 걸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류는 별로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한번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 빌러 교수는 원래 전공이 전기화학이 아니고 유기 합성을 하던 분이에요. 유기 합성을 이제 예, 아주 전문가죠. 그래서 아주 기기묘묘한 이런 분자를 합성합니다. 이제 이번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연구 그 논문을 보면은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유기 합성에 관한 걸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제 기기묘묘한 거를 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 전공을 전기학과 접목시켜서 아주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제 이루어냈습니다. 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음, ITO 인디움 티녹사이드 이게 이거를 전극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면에 이런 물질을 이제 깔았어요. 이게 뭐냐? 실렌입니다. 실렌. 여기 실리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실리콘은 손이 4개잖아요. 이렇게 3개는 여기 전극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은 이렇게 이런 카복실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내인 스토리 사이아노 프로필 에톡시실레인 그죠? 요거를 이제 썼어요. 이제 아세톤에 이제 녹여서 이거를 이제 요 녹인 물질을 또 이제 KOH 이것을 이게 아마 촉매로 작용합니다. 이게 하이드록사이드 그룹이 그래서 이제 이걸 ITO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아주 진짜 순식간에 이런 모놀레어가 쭉 ITO에 형성이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PS1 또 좀 가면 알겠지만 PS2를 이렇게 입히게 되는데요. 한 층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멀티레이어로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세 층까지 여기서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전달이 여기 보시면요. 아스콜빅 애시드와 또 DCPIP라고 해서 요겁니다. 다이클로로 뭐죠 이게 페닐 인도페놀 계통이에요. 요게 이제 인도페놀인데 요게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어, 이 물질을 이런 물질들을 전자 공여체 그러니까 sacrificial electron donor로 사용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자를 어디선가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PS1으로부터 이게 전자가 전달돼서 전극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층을 여러 개를 썼느냐? 아무래도 이런 포토 시스템 1이 많이 이제 표면에 있어야지 이 반응을 많이 해서 포토 커런트가 많이 흐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PS1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전자 전달을 잘하는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를 갖다가 붙였냐면은 PS1을 입히기 전에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 이게 이제 요 부분을 보면요. 요게 이제 바이피리딘이라고 합니다. 서로 붙어 있는 건데 이것이 전자전자를 아주 잘합니다. 아주 상당히 잘해요. 근데 이것을 폴리머라이즈를 신 거예요. 폴리머. 그래서 폴리벤질 이게 이제 벤질 그룹이고요. 벤질 바이올로전 이게 바이올로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은 바이피리딘륨 이거를 바이올로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벤질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것을 전체를 이게 폴리머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상당히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겠죠. 그죠? 상당히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리디늄이니까 이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물질 있죠. 요 표면은 지금 어떤 차지를 띠고 있냐면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물질을 여기다가 이제 까는 겁니다. 근데 이건 플러스 차이가 있고 이게 체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차이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표면에도 이거 마이너스 차지가 무진장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아주 일렉트로스태틱 정전기적 인력으로 아주 단단히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물질에 그 다음에 요 PS1을 갖다 입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N번 그죠? 뭐 여러 번 하면 할수록 N이 커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폴리머이기 때문에 그죠? 요것이 이제 인터프로테인 글루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몰레큘러 글루라고 해요. 분자 풀. 그러니까 PS1과 요 전극 사이를 이제 마치 이제 풀칠하는 것처럼 먼저 풀칠하고 되었다 이제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분자를 잘 서로 달라붙게 하는 것도 있고, 요것이 이제 전자전달을 잘하기 때문에 전자전달을 도와주는 역할, 그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S1을 입히고,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입힙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플러스 차지. 근데 PS1에 또 이제 한 부분은 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잘 입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 층을 이렇게 입힐 수 있어요. 번갈아가면서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한번 실험을 이제 한 것이에요. 먼저 한번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층층 입힌 다음에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을 찐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요 양쪽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왔고, 그 업소번스가 요겁니다. 이제 한 층, 두 층, 세 층까지 입혔을 때 층이 더 높아질수록 어떻게 업소번스는 대략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됐다. 네, 그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런 뭐 확인 절차가 사실 다 필요합니다. 실제 실험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 C번을 보시면은 이건 뭡니까? 이것은 액션 스펙트럼입니다. 파장을 변화시켜 가면서 전류를 잰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액션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액션 스펙트럼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흐르는 전류가 과연 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포토 시스템 1, 이 경우는 1에서 얻어진 것이냐, 이제 그것을 보는 게 바로 액션 스펙트럼이죠. 이것도 이제 층이 한 층 있을 때 두 층, 세 층. 요 A번은 그냥 배어 저겁니다. 배어 ITO. 그러니까 이건 전류가 아예 안 흐르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액션 스펙트럼을 보면은 여기 약 한 600, 한 80 나노미터 정도. 왜냐하면 이제 80 나노미터 정도에서 큰 흡수 스펙트럼을 얻었으니까 요 부분이 이제 관찰이 된 겁니다. 이때는 이제 포토 커런트가 많이 흘렀죠, 그죠? 요 흡수될 때.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이, 그러면은 왜 이쪽에서 한 400, 한 30 나노미터에도 커다란 이 피크가 나오는데 이때 흡수된 포톤이 왜 이 포토 커런트를 왜 못 만들어내느냐. 저도 이거를 많이 찍어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이제 이걸로 안 하고 이제 틸라코이드를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도 이 광전류가 흘러요. 액션 스펙트럼도 이제 요걸 이제 피크를 보여주는데 이분들은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활용돼서 나오니까 일단은 광전류는 관계 1에 의해서 이제 생성됐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요 포토 커런트도 대략 비례해서 증가하더라. 뭐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포토 커런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빛을 쬐어주고, 근데 이때는 이 단파장 빛을 쬐어줬어요. 이것도 680 나노미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당연히 포토 커런트가 더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됐다가 끄면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키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인연속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나오는 그 광전류가 밀도가 약 뭐 그러니까 이제 2 마이크로 암페어 이상이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때 단파장의 빛을 쬐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어때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할 거니까 태양광은 이 전체가 있잖아요, 그죠? 단파장이니까 이거는 다 100%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하면은 이 부분은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용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680 나노미터의 단파장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더니 퀀텀 일드가 4% 정도 됐다. 이렇게 이거는 아주 뭐 낮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단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주 의미는 찾지 못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PS 이제 1을 입혔고, 그 다음에 이제 PS2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입혀서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PS2도 먼저 이렇게 폴리 뭐 벤질 바이올로전을 이렇게 깐 다음에 PS2를 입혀요. 그러면 또한 이제 여기 PS2에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띤 부분 하고 요 플러스 차지를 띤 요 물질하고 또 이렇게 입혀집니다.
동일하게 입혀진 겁니다. 이때는 이제 한 층, 두 층 정도만 이제 실험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sacrificial electron 도너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물 자체가 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산소가 되면서 나오는 전자가 전구로 이동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입혀진 PS2의 그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업소번스를 잰 겁니다. 그러니까 층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업소번스도 다 증가하겠죠. 자, 한번 C를 한번 보십시오. 10번 그림은 이것도 역시 액션 스펙트럼이에요. 파장을 변화시켜 가면서 전류를 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이제 PS1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별로 안 보였어요. 이 부분 500나노미터인데 이때 광전류가 흐르는데 사실은 500나노미터는 별로 흡수를 안 하거든요. 이때 흘려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예상했던 대로 한 400 여기 보세요. 여기 한 30나노미터 정도 되는 데서 광전류가 흘렀죠. 그죠? 그리고 또 약 600 얼마입니까? 한 80, 70나노미터 정도 되는 데서 또 광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흐르는 광전류는 100% 포토 시스템 2로부터 이제 유래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빛을 쪼여주면은 광전류가 포토 에노드 커런트입니다. 이거는 그러다가 끄면은 이제 다시 줄어들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 D번 그림은 뭐냐면은 이 그 뭐죠? 요 전극에 걸어주는 전압에 따른 광전류를 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요 벤질 바이올로전 있죠? PB, 폴리 벤질 바이올로전 요 물질을 여기다 입혀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극의 포텐셜을 쭉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광전류를 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이 그래도 높여야지 0V 뭐 이 정도 이상이 돼야지 광전류가 흐르고 이걸 점점 낮추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0.4V 정도보다 더 낮추면은 아예 광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요 폴리 벤질 바이올로전의 볼타모그램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스캔넷에 따라서 여기 몇 가지 5개가 있는데 다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스캔넷에 그냥 비례해서 광전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폴리 벤질 바이올로전이 표면에 입혀져 있다. 이것이 이제 용액 중에 녹아 있으면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스캔네트의 스퀘어루트에 이제 비례하지. 여러분 그것은 이제 정비학의 아주 기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폴리 벤질 바이올로전을 이렇게 한번 볼타모그램을 걸어봤더니 이게 산화와 환원이 아주 잘 되죠. 그죠?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요 폴리 벤질 바이올로전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정된 매개체. 그러니까 이것이 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자를 여기 물이 산화돼서 나온 그 전자를 PS2로부터 받아요. 받아가지고서 다시 PS2로 보내고 다시 받고 결국은 전극까지 전자가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전자를 받으려면은 요 물질은 산화된 상태로 존재해야지 전자를 받죠. 이게 환원되면 전자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산화가 여기 일어난 거예요. 산화가. 그러니까 산화 피크가 마이너스 한 0.3V SP 최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산화된 상태를 많이 만들수록 전자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이너스 0.15V, 0.1V 이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거의 산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때 전자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서 전극으로 전자를 보내주고 다시 자기는 예를 들어서 0V에 이제 걸어놨다고 하면 다시 산화된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0V 이 정도에 걸어둬야지 이게 광전류가 많이 흐르고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0.4V에 걸어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산화된 상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거의 환원된 상태로 존재해요. 이게 이제 환원된 상태면 이제 플러스 차지가 전부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이게 요 PV
B가 이미 환원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죠? 이런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매개체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극 촉매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요 볼타모라부터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광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한 0볼트, 한 마이너스 0.1볼트 이상은 걸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논문의 본격적인 주제인 이제 포트 시스템 1과 포트 시스템 2를 동시에 이제 층층 입혀서 한번 실험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보시면은 먼저 여기 표면을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 PVB 요 물질을 딱 깝니다. 그 다음에 포트 시스템 1을 먼저 깔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깔고 그 다음에 포트 시스템 2를 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빛을 쪼여주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뭐 늘상 하는 대로 요거 있죠, 요거. 일단 이것이 제대로 잘 입히려는지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렇게 양쪽에 피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빛을 쪼여주면서 이게 액션 스펙트럼을 본 겁니다. 이거는 A와 B가 있는데 A는 요런 레이어가 있고요. B는 그렇지 않고 그냥 PVB와 요거 포토 시스템 2만 있는 경우입니다. 2만 이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포토 PVB 요것과 포토 시스템 2만 있을 경우에는 이게 뭐랑 같냐면은 아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랑. 그죠? 단일층으로 있을 때 요거 A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100 나노암페어 정도 흘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 중간에 뭐를 집어넣냐면요. 요 사이에 이렇게 PS1 그죠? 포트 시스템 1과 그리고 또 PV 요거를 이제 한 층을 더 집어넣었더니 이게 상당히 증가했어요. 이제 애프터 커런트가 그죠? 이제 이 결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요게 이제 물이 분해돼서 전자가 나오는데 이게 관계 2 통하고 요 중간에 이게 있으면은 이게 더 이제 광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왜 그러냐, 이제 빛을 쬐어주면은 어떻습니까? 포토 시스템 1뿐만 아니고 이게 얇기 때문에 포토 시스템 2까지도 2뿐만 아니고 포토 시스템 1까지도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빛이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요 내부까지도 이제 도달해서 어때요 이게? 포토 시스템 1도 여기가 이제 전자를 포트 시스템 2가 없으면은 세크리피셜 일렉트론 도너가 있어야 되지만은 이때는 포트 시스템 2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PS2로부터 요 물질을 거쳐서 PS1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PS1이 전자를 받아서 아주 굉장히 빛을 PS1은 이 퀀텀 에피셔시가 거의 1입니다. 1.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가 더 효과적으로 전극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중간에 PS1과 PVB 요 물질이 있을 경우에 광전류가 더 크게 흘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죠? 뭐 합당한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D번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어, 음, 걸어준 이능가 전압을 따라서 요 광전류를 잰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나이스 커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어떤 일정한 전압 이상으로 이때는 마이너스 한 0.2V 정도 이상으로 걸어줘 줘야지 이게 광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로 보시면은 어떻죠 이게요? 이게 이제 한 층만 있을 때 두 층, 세 층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큰 전류가 흘렀어요. 약 600 나노 암페어 가까이 되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관찰했고, 자, 그런데 한번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를 이제 얘기하냐면 말이죠. 아까 이것과 이것이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다 똑같은데 중간에 요 물질 이거는 여기 폴리 벤질 바이올로전 그죠? 만 가지고서 요 중간에 입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요 중간에 다른 물질을 썼어요. 요런 물질을 썼습니다. 요런 물질. 이게 뭐냐면요. 요 끝에 이것도 폴리머입니다. 이것도 폴리머인데 끝에 뭐가 달렸냐면은 요 퀴논이 달렸어요. 퀴논. 그죠?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 말이죠. 요 물질이 다르니까 요 퀴논에 그럼 뭐 어떤 것이 전자를 더 잘 받아서 더 전극으로 전달을 잘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요거를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퀴논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바이올로전 물질만 그 분자만 가지고서 이렇게 입히면은 어때요? 이거는 한 200 나노암페어 정도 되지만은 이것을 요 퀴논이 달린 요 폴리머를 입히면은 더 큰 200이 아니고 어때요? 한 뭐 1200 정도 나노암페어가 흘렀다. 그러니까 요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PS2에서 PS1으로 전자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요 물질이 중요한데 퀴논이 달린 물질을 입혔을 경우에 훨씬 전자 전달이 빠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반면에 PS1에서 전극으로 갈 때는 요 물질, 바이올로진 물질이 좋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모든 특징이 같지만은 요 부분만 보면은 이게 전류 밀도가 6배 정도 증가했다. 그죠? 이건 물론 액션 스펙트럼입니다만은 그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요 합성하기가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 이타마 빌러라는 이 분이 이게 합성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론 자기가 합성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스킴을 짜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한 고분자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입히면 더 좋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이제 제목 자체가 저거죠. 디렉셔널 일렉트론 트랜스퍼예요. 그러니까 디렉셔널이니까 뭡니까?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포토 에노드 커런트만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포토 캐소드 커런트도 흐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흐르느냐? 잘 보십시오. PS1과 PS2를 이거를 입히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신기하죠? 물론 이거를 이제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PS2를 입히고 다시 요 물질을 갖다 깔고 PS1을 입히고 다시 요 물질을 깔았습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용액 중에 이제 산소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산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비드런을 봐서 PS2에서 이게 물이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희한하게도 여기 보세요. 이게 빛을 쬐어주면은 포토 캐서디 커런트가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전극에서 PS2를 통해서 PS1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요 용액 중에는 산소, 여기 산소가 발생했으니까 산소로 전자가 이동해서 이게 뭐 처음엔 수프록사이드 됐다가 나중에 프록사이드 물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캐소드 커런트가 약 140 나노암페어,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런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전자 전달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단지 포토 시스템 1과 2를 입히는 그 순서를 바꿈으로써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포토 시스템 1만 갖고 한 겁니다. 아까는 용액 중에 일렉트론 도너가 있으면은 포토 에노드 커런트가 흘렀지만 이때는 일렉트론 도너가 없이 억셉터만 있는 경우를 보세요. 여기 말하는 여기 PVB는 용액 중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 물질 자체가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용액 중에 만약에 산소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는 일렉트론 도너가 아니죠. 이건 일렉트론 억셉트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전극으로부터 PS1 물론 요걸 통해서 PS1 요 물질을 통하고 PS1 요 물질을 통해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저 요
요 매개체가 요 고분자가 이 전자를 PS1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다 받으면은 이게 제로가가 되는데 하나만 받으면은 플러스 1가가 됩니다. 받아서 요것이 전자를 다시 산소로 보내주고 자신은 다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액 중에 일렉트론 억셉트가 있으면은 포토 에노딕 커런트가 아니고 포토 캐소딕 커런트다. 그러니까 빛을 쪼여주면은 밑으로 흘렀어요. 이게 포토 캐소딕 커런트가 흐릅니다. 요 층이 하나만 있으면은 최대 전류가 240 나노암페어지만은 두 층 있으면은 거의 2배가 돼서 440 나노암페어 흐른다. 뭐 이런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부분이 보면은 저도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입히는 순서를 바꾸면은 이렇게 광전류를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디렉션을 바꿀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뭡니까?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렇게 입힐 수가 있다. 그죠? 중간에 이제 뭡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몰레큘러 글루로 사용되는 그런 폴리머를 이제 사용해서 입히면은 이게 광전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PS1만으로는 우리가 전자 공용체가 있으면은 포토 캐소드 커런트가 흐르고, 그리고 요 순서를 우리가 바꾸면은 포토 에노드 커런트, 포토 캐소드 커런트, 그죠? 캐소드 커런트까지도 흐를 수가 있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간에 여기 PS 전극과 PS2 사이에 PS1을 입히면은 이게 광전류를 대폭 이 경우는 6배라고 했어요. 증가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멈추도록 하겠습니다.